자, 반갑습니다. 개념 1번에서 12번에 해당하는 동아출판 교과서 중단어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볼 거고요. 자기가 난이도가 좀 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만 보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동아출판 교과서를 이제 학교 교재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 중단어 문제들, 특히 교과서 중단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 것도 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자. 자, 1번입니다. 3x 플러스 4에 x는 2에서의 극한값 구하는 거야. 뭐 계산 자체는 2를 넣어서 계산을 하실 테지만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x가 실제로는 2가 아니고 2.1, 2.01, 2.001인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2로 접근할 때 결국 3x 플러스 4라는 식에 접근하는 값은 2를 넣었을 때와 같을 거다.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인데 x가 2일 때 극한값이 10이라는 건 뭐야?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로도 뜻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2번입니다. 자, 이제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오 넣어서 극한값 계산하시는 건 무리가 없고, 자, 3번 문제. 자, 마이너스 4를 넣어서 극한값 계산하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려보시라 그랬어. 자,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이 시작점이고요. 자, 루트 앞이 플러스 x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 무리함수의 진행 방향은 상좌가 되겠죠. 자, 그럼 x값이 마이너스 4로 접근할 때 이 루트 값이 3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y는 루트 7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x값 3을 기준으로 함수가 접근하면 정확히 루트 7이 되는 거지. 5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x 제곱분의 1 그래프가 나왔어요. 제가 개념 수업할 때 이 그래프를 조금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 자, 근데 마이너스 3이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프가 3칸 내려오는 거지. 탁탁탁. 자, 얘가 점근선이 되고, 자, 화산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무한으로 가게 되면 x를 한없이 키우면 함수는 이렇게 따라오니까 결국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해보시고 실제로 무한을 넣어서 계산도 해보시는 거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무한분의 1. 분자가 상수인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이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자, 다음 x분의 1 마이너스 4 그래프. 이번에는 계산 먼저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무한 넣어주면 어쨌든 분모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0으로 수렴해서 극한값 자체는 마이너스 4. 자, 연습 자체는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자, 얘는 x분의 1 그래프를 마이너스 4만큼 땡겨 놓은 거니까, 자, y좌표 값이 마이너스 4고요. y 점근선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쌍의 곡선이 생기겠지. 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함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4에 점점 접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야. 무한을 넣어주면 되겠죠. 무한 제곱해버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그래프로 살펴보신다면 0,0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x를 쭉 증가시키면 그래프는 쭉 땅으로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아실 수 있어요. 자, 8번입니다. 0을 한번 넣어보죠. 3-0제곱분의 2지. 자, 이렇게 발산하는 친구들은 부호 자체도 좀 중요해서 제가 제곱을 좀 달아드렸고요.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만큼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일단 x제곱분의 이 마이너스 2 자체는 원래는 이제 위쪽으로 분출하는 모양인데 탁 접혀 있을 거니까 아래로 내려갈 건데 3만큼 더해져 있으니까, 자, 이게 y 점근선이 되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x가 0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함수값은 땅으로 쭉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9번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거야. 자, 수렴성이 보장되어 있으면 리미트 기호는 분배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fx와 gx의 극한값을 통해 계산만 해내시면 되는 문제. 자, 10번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x가 2로 접근하는데 4fx니까 4가 밖에 빠져나오고 플러스 5gx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자, 얘가 마이너스 1로 접근 마이너스 4겠고, 자, 얘가 2로 접근 플러스 10이겠지.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죠. 자, 다음 11번 보시겠습니다. 자,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자, 밑줄 딱 그어주시고 리미트 기호를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연립을 잘 해서 fx와 gx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저는 첫 번째 식에 2배 하면서 리미트를 분배해 주겠습니다. 자, 얘가 16이란 얘기일 거고, 자,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리미트를 분배. 자, 더해주시면 gx 부분이 지워지면서 5 리미트 fx가 15가 되시는 거 볼 수 있고, 이만큼은 3이겠지. 자, 그래서 m은 3이고, 자, 여기다 3 넣어주신다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돼버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리미트 gx 값은 2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2번입니다. 자, 좌우극한을 조사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우극한 보는 건데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값이 오른쪽에서, 자, 함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구멍이 있지만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읽는 거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크지만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지. 자, 다음 13번 보실게요. 자, fx의 마이너스 1호 극한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은 여기인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함수도 똑같이 따라서 접근해 주시면 정확히 2가 되고, 자, 1좌극한 봅시다. 1인 곳은 여기 왼쪽에서 접근시키면 함수가 이렇게 따라오겠네.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1좌극한을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1인 곳은 여기고 x가 이렇게 접근, 함수는 이렇게 접근. 읽을 땐 y값을 4보다 조금 작지만 4라고 읽는 거겠죠. 자, 15번입니다. 자, 0우극한 이렇게 접근시킬 거니까 함수는 이렇게 따라올 거고 0보다 약간 크지만 0이라고 읽는 거고, 자, 1좌극한 여기죠. 자,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1보다 약간 작지만 1이라고 읽으시는 거지. 자, 16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가 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함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자, 무슨 뜻이냐?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왼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좌극한을 계산하실 땐 이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고, 우극한을 계산하실 땐 사실 이렇게 안 봐도 이 x값의 범위만 가지고도 보실 수 있죠. x 플러스 2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시면 다 0으로 접근하는 거 볼 수 있고, 같다라는 건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을 0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자, 17번입니다. 자, 0분의 0 꼴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식분의 유리식이니까 분모분자를 잘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분모분자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지운 뒤에 이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2번이야.
자, 분자의 x-1이라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관측이 됐죠? 자, 밑에 거는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x제곱과 마이너스 2로 좀 묶어주시면 공통인수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x-1이요. 자, 그러면 x-1을 톡톡톡 약분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데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자,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리화를 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유리화 자체는 이제 좀 암산을 하셨으면 좋겠어. 여기에 루트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곱해지는 건데 이게 없어도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자고요. 결국 목적은 뭐냐면 루트를 날려서 유리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분자에는 분모에 켤레가 올라온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죠. 자, 날리고 4를 넣으시면 답은 4인데요. 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결국 유리식이라는 건 두 무리 수의 곱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 자, 이 관점을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이 x가 뭘로 보여요? 루트 x 곱하기 루트 x 4는 뭘로 보여요? 2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분자를 억지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워지니까 4를 넣어서 답을 루트 4 플러스 2로 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관점도 괜찮죠. 자, 4번 갑시다. 자, 네 번째 거는 여기다 적어 드릴게. 자, 갑시다. 유리화를 암산하자고요. 켤레가 곱해지면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 벗겨지고 9겠죠. 분모에는 분자에 켤레가 오면 돼요. 자, 계산해주면 위에가 x-2 이렇게 지워지고 2가 들어가면 루트 9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유리화를 가볍게 가죠. 뭘 곱하겠습니다. 굉장히 촌스러워요. 자,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곱해질 거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 바뀌어지고 9 그럼 이렇게 나눠지고 1 들어가면 6분의 1이 되죠. 19번입니다. 자,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왔어요. 0분의 0꼴 신나게 풀었죠. 자, 뭐 다들 아실 거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라는 건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빨리 증가하느냐가 이제 수렴성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차수가 같은 친구들은 비슷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3분의 4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가 극한값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죠. 자, 간만에 정석도 한번 해보시죠. 원래는 분모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누거나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x가 무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분의 2, 무한분의 5, 무한분의 4 같은 이런 친구들은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고 x제곱은 지워지니까 남는 게 3분의 4.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 b가 극한값이었지. 자, 근데 이 발산율이 가장 큰 항으로 묶어내거나 발산율이 가장 큰 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행위는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기초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번입니다. 자, 요거 잘 들어주세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대로 한번 먼저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지금 얘가 결국에는 무한이라서 결국 발산할 거야.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x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만 제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으로 간다고. 얘도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만 제곱한 뒤에 3을 곱했으니까 얘도 플러스 무한으로 간다고요. 그럼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 될 거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난이도가 올라가면 우변이 좀 복잡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의 부호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이 화살표는 약간 등호랑 비슷한 성질이 있다고 느껴주셔도 되거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문자를 하나 발견한 뒤에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t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 쓰는 거거든요. 자, 4, 2는 그대로 쓰고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x는 t가 될 거야. 자, 그리고 x제곱은요, 양변을 제곱하시는 거니까 x제곱은 t제곱이겠죠. x3승은 뭘까? 이 문제는 없지만 마이너스 t3승이겠지. 자, 그래서 3x제곱은 x제곱은 다 3p제곱 t제곱이 돼. 자, 이렇게 되면은 무한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개수분의 개수를 읽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자, 결론을 좀 잠깐 보시면 홀수 차항들이요, 부호가 바뀌어요. 하지만 짝수 차항들은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식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상수항이나 2차항들은 부호를 안 바꾸시면 되고 1차항이나 3차항 같은 친구들은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느껴주셔도 좋아. 자, 21번입니다.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돼. 이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어쩌고가 나오면 뇌를 빼고 유리화를 한단 말이지. 잠깐 이런 거 좀 보실게요. 결국 본질 자체는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 앞쪽이 빨리 커질 거냐 뒤쪽이 빨리 커질 거냐. 자, 얘는 3차의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뭐 약간 2분의 3차라는 말은 없지만 2분의 3차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얘는 몇 차죠? 1차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앞쪽이 빨리 증가하고 뒤쪽이 천천히 증가해서 양의 무한대라고 상식적으로 쓰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에서 수렴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앞에 차수도 같고 뺄셈이 안 되고 뭔가 최고차항의 개수도 비슷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렴성을 의심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 자, 이 상태로는 조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근호가 있는 식이니까 유리화를 하죠. 자, 유리화 바로 갑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올 거야. 루트가 벗겨지고 뒤에 마이너스 16x 제곱. 자, 이렇게 지워지죠. 자, 분모에는 분자의 켤레가 오면 돼요. 자, 그러면 분자랑 분모가 모두 1차식들인 걸 알 수 있고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가지고 오면 된다. 자, 루트 이거 조심하세요. 16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 루트 16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8분의 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일단 차수를 좀 보시는 거야. 1차니까 2차의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우리의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올 거고 분모는 켤레가 곱해질 거야. 자, 계산해주면요, 위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6, 밑에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 들어가서 2분의 6, 3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3번입니다. 자, 미적분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요. 자, fx는 x랑 페어가 맺어져서 이 자체로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느껴주셔야 되거든. 물론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x에 0 넣으면 이 분모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수렴값을 갖기 위해선 위에 0 넣은 것도 0일 거다.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이걸 f0으로 봐도 되는 거고, 그쵸?
자, 어쨌든 0을 넣어주시면 0-0분의 0 플러스 0이어서 자체적으로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바로 조사할 수는 없다.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x가 fx랑 페어를 맺어서 5로 접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골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유리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분자와 분모를 모두 x로 나눠줘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항의 극한값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리미트가 뜩뜩뜩뜩 뜯어지니까 1 플러스 5가 분자, 1 마이너스 5가 분모,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24번입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마이너스 4를 분모에 넣으면 0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분자에 들어가도 0이 되어야 돼서 이 b라는 상수항은 4a-16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어쨌든 0분의 0꼴의 계산을 또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 쪽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b 자리에다가 4a-16을 넣어서 인수분해를 미리 합시다. 자, 잘 뜯어서 a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그다음 분모에 x 플러스 4 깔아주시고 리미트 달아주시면 돼. 그러면 a-8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8이니까 a는 16이야. 자, a가 16이면 b는 48이죠. 자, 더해주시면 64가 됩니다. 자, 25번이야. 자, 두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가시는 거지. 마이너스 3 넣어서 분모가 0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수렴하려면은 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루트 a-6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루트 a-6이 돼요. 자, 넣은 다음에 유리화를 해줍시다. 자, 분모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분자의 켤레.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올 거니까 a끼리 사라지고 플러스 6이 돼. 2x 플러스 6이니까 2로 묶어서 이 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약분 간결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a-6, a-6 루트가 두 개죠. 자, 이게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안쪽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0이 되는 거고, 자, a가 10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26번입니다. 자, 비슷하죠? 자, 두상수 a, b에 대하여 리미트 x가 3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3인 걸 이용해서 a, b를 구해내는 거야. 3 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3으로서 분모가 0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3을 분자에 넣어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3a이고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3a가 들어간다면 a로만 묶어내서 인수분해가 끝나게 돼. 자, 근데 이 상태로는 약분을 할 수 없으니까 분모를 유리화 하실 거잖아.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고요. 분자에는 분모의 켤레가 곱해지는 거지. 자, 그럼 x-3이 이렇게 지워지고 3 들어가면 루트 9 플러스 3이니까 6a. 자, 얘가 3이라는 얘기니까 a는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더해 주신다면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7번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자, x 무한대로 가고 있고 fx 밑에 3x 제곱 달려 있으니까
자, 양변을 3x제곱으로 나눠야겠다. 자, 이 상태로 얘의 리미트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의 리미트를 구해주는 건데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둘 다 무한분의 무한꼴로서 3분의 6이 극한값. 즉 이 친구도 극한값이 2고 이 친구도 극한값이 2니까 얘한테 둘러싸인 얘도 극한값이 2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는 똑같이 극한의 대소관계 문제인데요. x가 무한으로 가지 않는 거네. 자, fx 밑에 x-1이 필요해서 x-1을 툭툭툭 달아줄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x-1로 나눈다라는 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두 가지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실전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거. 자, 만약에 1 우극한이면 x-1이 양수여서 딱딱딱 x-1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근데 어쨌든 1 우극한을 여기도 달아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얘네가 같은 성질을 이용할 거잖아. 그 다음에 좌극한을 구하실 때는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맞아. 왜냐면 x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x-1이 음수여서 x-1, x-1, x-1로 나누면서 분명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거든. 하지만 얘네 둘의 극한값은 또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야 되는 건 결국 이 함수와 이 함수를 x-1로 나눈 함수의 리미트 값이죠. 그쵸? 자, 위에 거 3x로 묶어주시면 x-1제곱 남고요. 자, 얘는 앞에 거 x3승으로 묶고 뒤에 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이 이렇게 지워져서 x3승-1만 남지. 자, 여기에 1이 들어간다면 0이겠고 여기에 1이 들어간다면 0이겠죠. 자, 그래서 둘 다 극한값이 0이니까 가운데 껴있는 함수도 극한값이 0일 거다. 자, 이렇게 끝내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29번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출판에 있는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뭐, 교과서에는 V는 IR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F는 MA라는 뉴턴 2법칙 공식 아시잖아요. 여기서 힘이 일정한데, 질량이 엄청 큰 물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결국 분모가 커지고 분자는 상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힘이 일정한데, 물체가 오지게 무거워요. 그럼 안 움직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속이 없다 이런 얘기지. 자, 30번입니다. 자, fx를 일단 분석해놨어요.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랑. 자, 2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여서 그대로 나오거든. 대신 2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약분하겠다는 얘기고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약분해서 마이너스가 적용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우극한은 위에서 조사하실 거니까 1을 넣으셔서 4고요. 자, 이 좌극한은 밑에서 조사하실 거니까 마이너스 4로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 (31번입니다) 자, 분모에 x 플러스 2절대값이 있고 x가 마이너스 2로 가. 지금까지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계산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얘 나눠서 할 거야. 왜게?
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있잖아요. 사기꾼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이 양수일 땐 그냥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음수일 땐 부호가 바뀌어서 양수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x 플러스 2가 0 되는 곳이 당연히 관심 대상인데 x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의 부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극한을 나눠서 조사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 같은 걸로 가면 우리가 얘를 따로따로 조사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3자극한이든 3호극한이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 5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지금은 좌우극한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원래 절대값이 달려있는 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되는 곳이 관심 대상이에요. 잘 뜯어보시는 거야. 자, 분자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을 때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수에다가 1을 싹 더해주면 0보다 살짝 커질 테니까 양수고. 자, 지우고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이렇게 좌우극한이 다른 걸 보실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3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분의 1과 양수인 곳, x는 1, x는 2t에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점비에서 x는 1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이때 리미트 bc분의 ab 구하는 문제야. 자, a점 b점으로부터 출발해서요 c점까지 한번 따보죠. 자, 일단 a점은 x좌표값이 1, 그러면 y좌표값도 1이야. 그 다음에 b점은 x좌표값이 2t, 그럼 y좌표값은 여기에 2t가 들어가서 2t분의 1이죠. 자, 점 C 같은 경우에는 a좌표와 x값이 같고요, y좌표와 b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걸 이제 식으로 써봅시다. 자, AB라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고요. 자, 계산 갈게요. 2t-1의 제곱 그 다음에 1-2t-1의 제곱. 자, 이렇게 뺐는데 왜 이렇게 빼느냐, 뭐 제곱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실 거야. 자, 이게 A, B고요. BC는 Y좌표값이 같아서 이 X좌표값의 차를 길이로 보시면 되겠지. 자,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차수 비교를 잘 해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약분되는 것도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1-2t분의 1은 2t로 통분했을 때 2t-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제곱된다라는 거는 4t 제곱분의 2t-1의 제곱이죠. 그럼 여러분, 이 2t-1의 제곱을 묶어낸다면 루트 밖으로 나와서 2t-1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남는 게 뭐죠? 1 플러스 4t 제곱분의 1이 남아. 자, 양수기 때문에 t가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잡아 빼실 때 2t-1로 잡아 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자, 루트 안에 4t 제곱분의 4t 제곱 플러스 1이 남아있거든요. 얘가 4t 제곱분의 4t니까 그럼 4분의 4 답은 1이 되겠지. 자, 다음 33번이고요. 이번 시험에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문제 또는 어떤 다항함수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렇게 무한분의 무한꼴과 0분의 0꼴이 적절히 버무려져 있는 이런 문제 꼭 나올 거거든요. 자, 연습 잘 해주시면 돼.
자, 원래 다항함수의 추론에 있어서 항상 먼저 추론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차수 추론,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 추론이거든요. 이 가힌트가 그거에 아주 딱 맞는 예제예요. 자, x가 무한으로 가고 있어. 근데 분모가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도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 3x 3승이 거슬린다고. 그럼 fx가 잡아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2차항이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5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2차항의 개수는 5일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게 1차항하고 상수항인데 나힌트를 보시면요. 0분의 f0이 이제 4. 즉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힌트를 쉽게 얻으실 수 있잖아. 그럼 다항함수에서 f0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상수함수 부분이지. 그래서 상수함수가 상수 부분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어. 자, 지금 문제에서 해놓은 세팅을 약간 무시하고 제가 추론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나에다가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x가 하나씩 지워질 거야. 자, 여기에 0을 넣어주시면 a만 남는데 이게 4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이제 a는 3, b는 5. 요 c가 제가 설정한 a죠. 자, 그래서 답은 a는 3, b는 5, c는 4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출판 중단어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동아출판 교재가 다른 교과서보다 약간 쉽습니다. 약간 쉬워서 다른 교과서 푸는 것도 꼭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